네, 다음은 본격적인 뉴립스 2022 리캡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오혜연 교수님께서 운영 오퍼레이션 체어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는 체어로 계셨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오혜연입니다. 제가 사실 뉴립스 학술위원장이었고요. 올해 이제 내년에 제너럴 체어인데 올해는 이제 학술위원장은 그 전체 메인 프로그램, 테크니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다른 트랙들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셀렉트 스타와는 저는 사실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페이퍼 쓰면서 셀렉트 스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이번 학회 자체에서 그 오프닝 슬라이드로 제가 썼던 것 중에 일부를 이제 가지고 오고 또 조금 오늘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한 것이고요. 뉴립스의 규모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앱스트랙트 서미션이 한 13,000개가 들어왔고 그중에 풀페이퍼가 9,634, 사실 10,000개가 조금 넘었었는데 저자들이 이제 서미션을 하고 나서 withdraw를 해요. 야, 안 될 것 같다. 뭐 그러면 이제 아니면 데스크 리젝트도 있습니다. 포맷이 안 맞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실제로 저희가 리뷰를 한 편수가 9,600개고요. 뭐 거의 매년 늘어나고 있긴 한데 이제는 뉴립스 자체는 조금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중에 이제 2,600편이 억셉트가 됐는데 이게 저희가 억셉턴스 레이트를 어떻게 발표할지가 조금 애매한데 실제로 뭐 풀페이퍼 다 들어온 거로 칠지 뭐 그 분모가 조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5월이 메인 트랙과 데이터셋 트랙으로 나뉘었고 제가 사실 데이터셋 트랙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 셀렉트 스타의 그 데이터 센트릭 AI랑 좀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리고 리뷰어 뭐 SAC 그런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이걸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리뷰잉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리뷰어 규모가 한 10,0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리뷰어 관리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뉴립스의 전체적인 규모고 이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쪽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요. 사실 트리플 AI 같은 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네, 뭐 ICML, 아이클리어, 뉴립스 세 개를 비교하면 이제 뉴립스가 제일 큰 학회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스탯이라 그러겠죠. 저희 대학원생이 열심히 타이틀에서 뽑은 건데 뭐 탑2, 탑3 정도까지는 너무 우리가 뭐 이게 정말 그냥 당연한 거죠. 뉴럴 네트워크랑 reinforcement learning 그다음에 랭귀지 모델. 사실 랭귀지 모델은 뭐 위 두 개보다는 훨씬 적고 그리고 이 3위가 뭔지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랭귀지 모델이 다시 성장을 하면서 랭귀지 모델이 3위가 됐고 그래프 뉴럴넷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reinforcement learning은 제일 밑에 보시면 오프라인 reinforcement learning도 있고 이게 다이그램만 보다 보니까 조금씩 갈려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federated learning이 사실은 5위로 올라와 있는 게 조금 의외이기는 한데 아마도 federated learning 그 텀 자체가 다른 유사한 텀들을 쓰지 않고 그냥 그것만 쓰다 보니까 조금 위에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실은 대표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뭐 out of distributio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오른쪽 중간쯤에 보시면 distribution shift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새 많이들 하는 얘기고요.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셋이 뭐 시간에 따라서 바뀌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토픽이나 다른 이유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모델을 우리가 학습을 해놨는데 디스트리뷰션이 바뀌면은 모델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새로 러닝을 하지 않고 할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바로 위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 그것도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전체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부분은 데이터가 사실은 굉장히 없죠. 이거는 뭐 거의 모든 머신러닝 문제에서 똑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뭐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요새 랭귀지 비전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디퓨전 모델 그게 이제 오른쪽 그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밑에 있고요. 다른 것들 뭐 adversarial training이나 gradient descent 이런 것들은 사실 몇 년 동안 꾸준히 나오던 것들이고 self-supervised learning, active learning, multi-agent 뭐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것들인 것 같아요. differential privacy도 사실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나오는 것이고 베이전은 뭐 항상 누립스가 베이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다른 머신러닝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이고 제가 이제 이 다이그램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딱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학회를 보면서 페이퍼들 보면서 그리고 학회에 실제로 참석을 하면서 이제 포스터 보고 그랬을 때 느꼈던 어떻게 보면 저의 바이어스가 퍼스널 프레퍼런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 몇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물리가 있고 물리는 이제 물리라는 도메인에 대해서 머신러닝을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예전부터 계속하던 머신러닝에 쓰이는 방법론 자체가 사실 물리에서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아니고 제일 밑에 거 보면은 physics informed loss 뭐 그런 것들 나오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물리와 수학이 이 분야의 이론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이 세 번째 거 뭐 new physics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사실 physics 자체를 좀 어떻게 머신러닝으로 해볼 수 있을까? 사실 많은 특히 뭐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다든지 그랬을 때 피직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안성진 교수님이 더 전문가라서 아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몰레큘도 나오고 뭐 케미스트리 쪽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우리 다 알듯이 뭐 알파 뭐죠? 알파 폴드 알파 코드가 요새 최근에 나와가지고 알파 코드에 요새는 좀 사로잡혀 있는데 알파 폴드 같은 뭐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더 제너럴하게 봤을 때 드럭 디스커버리라든지 드럭 제너레이션, 드럭 디자인 이런 쪽으로 페이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메인 트랙 페이퍼들이기는 한데 워크숍에서도 사실 이런 바이올로지 관련된 워크숍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는 fairness, 그 다음에 privacy 이런 그러니까 ethics 관련한 페이퍼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fairness 보면서 여기 뭐 bias 그런 키워드로도 볼 수 있는데 bias라는 키워드는 이제 아시다시피 bias가 그런 social bias라는 뜻도 있고 머신러닝에서는 그 뭐 bias variance 그런 쪽의 뜻도 있어서 바이어스로 찾는 것보다 fairness를 찾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뭐 fairness를 전통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fair하게 하냐 그런 얘기에서부터 뭐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델이 작아졌을 때 모델 컴프레션을 통해서 뭐 fairness가 약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페이퍼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도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버시를 이제 시스템 쪽의 관점에서 보는 뭐 학회들, 시스템 학회들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뉴립스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이제 모델 관점에서 어떻게 모델에서 이제 private information 리킹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뭐 아니면은 뭐 federated learning 그 모델에서 privacy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다양한 그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아까 대표님이 데이터 센트릭 AI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이따 슬라이드에도 나오겠지만 요새는 이제 휴먼 센트릭 아니면 인터랙션 센트릭 AI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먼이라는 키워드로 보면은 휴먼의 인텔리전스가 머신 인텔리전스와 어떻게 비교가 될 것이냐, 아니면 휴먼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휴먼이랑 머신 러닝이랑 어떻게 인터랙션을 할 것이냐, 뭐 휴먼 인 더 룹도 있고, 뭐 머신 인 더 룹도 있고, 모델 인 더 룹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휴먼 모션이라든지 휴먼 라이크라든지 휴먼 같은 그런 무슨 데이터나 아니면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제 휴먼 AI 콜라보레이션, 사실 김조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에 좀 더 가까운 건데, 휴먼 AI 콜라보레이션 페이퍼들이 뉴립스에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리뷰어들이 아직까지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토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건 이제 리뷰잉 얘기를 할 때도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뉴립스 리뷰어들이 굉장히 모델의 퍼포먼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델 퍼포먼스를 늘려야지 왜 뭐 휴먼이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스코프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그러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필드가 좀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휴먼이 들어간 페이퍼들 중에서 제가 사실 좋아하는 Cognitive Science 쪽의 페이퍼를 하나만 들고 와봤어요.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는 토머스 그리피스가 네, 예전에 버클리에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프린스턴에 계신 인지과학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인지과학 쪽에서 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뉴럴넷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하는 페이퍼입니다. 제가 사실 수많은 거의 3,000개의 페이퍼 중에서 이거를 고른 이유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랜덤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뭐 뉴립스가 가진 유니크한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머신러닝 학회 중에서 뉴립스가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뉴럴 인포메이션이다 보니까 그 뉴럴이 물론 그 뇌에 대한 브레인 사이언스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는 커그니티브 사이언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회입니다. 다른 머신러닝 학회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커그니티브 사이언티스트들이 연구를 이제 낼 수 있는,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학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많은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이 뭐 이 토머스 그리피스도 그렇고 뭐 조슈아 테넌바움도 그렇고 약간 좀 이 베이지안 띵커들이기는 해요. 뭐 꼭 베이지안이 맞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은 뭔가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있다. 그걸 이제 프라이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뭔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제로샷, 퓨샷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제너럴리제이션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없으면은 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새 뉴럴넷에서 얘기하는 퓨샷 러닝은 조금 이제 플레이버가 다르기는 한데 사람들한테 이 실험은 뭐냐면은 휴먼 깁스 샘플링 with people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그걸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너가 생각하고 있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라는 걸 이제 실제로 알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데이터 혹은 비슷하게 생긴 데이터를 주더라도 머신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더 랜덤한 그런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골라내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딱 뭐 왼쪽
뭐 왼쪽 줄, 그 다음 줄, 뭐 아니면 위아래로,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컬럼, 뭐 그런 식으로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라이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뉴럴넷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래서 그리고 뉴럴넷에 그걸 넣을 수 있다면 뉴럴넷이 더 사람 같은 디시전을 내릴 것인가, 인퍼런스를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연구고요. 이제 이 리뷰를 보면은 굉장히 인트레스팅하고 재미있고 뭐 새롭고, 그런데 이제 이게 스케일업을 하냐, 그런 좀 네거티브한 크리티시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리뷰가 좋긴 한데 이게 스케일업을 하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커그니티브 사이언스 드리븐 연구가 조금 이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뉴럴넷에 뭐 해봤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작은 모델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뇌 과학도 그렇지만 인지과학도 앞으로의 머신러닝을 잘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히 휴먼-like 인텔리전스를 가진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부분이 랭귀지라서 랭귀지 모델 연구가 사실은 뉴립스에 꽤 많이 나와요. 이게 좀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은 랭귀지 모델 연구가 뭐 EMNLP 지난주에 했고 ACL 계열의 그런 NLP 학회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사실 EMNLP나 ACL에 주로 이제 참여를 하는데 랭귀지 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키워드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한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플라밍고 같은 거 나오는데, 플라밍고가 이번에 학회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사람이 바글바글 했던 그런 페이퍼 중에 하나고, 여기 다른 것들도 보면 뭐 비디오 랭귀지 러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게 딱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뽑은 건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뽑고 이제 키워드 서치했을 때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컨트롤러블 제너레이션, 이거는 뭐 페어네스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라이버시 쪽도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제너레이션이 되는 언어 랭귀지가 이렇게 뭐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의미에서 컨트롤러블 제너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요. 뭐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 디스틸레이션, 프롬프팅 이런 얘기는 아직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작년보다는 약간 주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디스틸레이션은 뭐 작년에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난히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키노트를 고르는데 이 프로그램 체어들이 키노트를 고릅니다. 근데 이 키노트의 토픽을 보면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프닝 키노트가 센션스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뭐 올해 초였죠. 구글에서 뭐 랭귀지 모델이 센션트한 것 같다, 뭐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비 찰머스는 철학자고요. 철학자의 관점에서 봤는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철학자라면은 저는 사실 철학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거를 몰랐는데,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도 굉장히 퀀티피케이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로만 하는 철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센션스를 어떻게 메저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랑 사실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가 둘 다 좀 그 퍼블릭 policy 그런 쪽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얘기 많이 하고 있죠. 하정우 소장님도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AI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사실은 널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이거 완전히 이제 스태티스티션이라서 이게 뉴립스가 브라이맨 렉처가 있고 포스너 렉처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약간 좀 머신러닝 이론을 하시는 분들의 네임드 렉처라서 칸데스 교수님이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데, 모델이 프리딕션을 했을 때 그 프리딕션이 얼마나
덜 정확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프레딕션을 했을 때 이게 틀릴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인지 큰지에 따라서 만약에 이게 굉장히 틀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AI 세이프티 관점에서 보면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까 뭐 셀프 드라이빙 그런 얘기 나왔지만 프레딕션이 에러가 많을 거다라는 거 그거 자체에 대한 프레딕션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조 교수님의 인터랙션 센트릭 AI 제가 뭐 바이어스가 많이 있지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HAI 인터랙션 그런 거에 대해서 누립스에 아직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대표님이 보여주신 그 피처에 대한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걸 연구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김조 교수님이랑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프 힌턴의 forward 이거는 네, 되게 획기적이었기도 하고 forward, backward 우리가 다 알고 있는 backward propagation을 한다는 건데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적절히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면 backward propagation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이 내용이었고요. 사실 저도 아직 페이퍼를 안 읽어가지고 자세히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감이 안 와요. 이게 정말 될까라는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파이오니어들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트릭 이어 이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 제프 테스트 오브 타임 이거는 알렉스넷 그런 거고 데이터셋 얘기를 하면 사실 여기 셀렉트 스타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이제 데이터셋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립스가 데이터셋 앤 벤치마크 트랙이 2년 전에 생겼습니다. 올해 이제 두 번째로 한 건데 앞으로 이거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조직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포커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약간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셋 트랙이 그 전체 메인 트랙이랑 어떻게 합칠 것인가 아니면 따로 떨어져 있을 것인가 컴페티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컴페티션이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거를 2년으로 늘릴 것인가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저널 트랙은 이번에 처음 했는데요. JMR이랑 위사이언스 그 두 개 저널에 대해서 학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걸 했고 누립스, 아이클리어, ICML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누립스에서 일단 처음 시도를 했는데 내년에도 할 것이다 라고 저희가 결정은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컨퍼런스가 굉장히 이제 타임라인이 짧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헤비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널들은 좀 더 사이언티픽한 프로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는 이건 제 인터프리테이션이기는 해요. 제 해석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널 트랙이 조금씩 중요해지는 것 같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게 데이터셋 트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임페리컬하고 좀 더 엔지니어링 포커스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누립스가 메인 트랙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활발한 워크샵 트랙이 있고 이제 안성준 교수님 얘기해 주시겠지만 거기에다가 사실 데이터셋이랑 저널 트랙은 아직은 좀 작은 트랙이기는 한데 얘네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머신러닝 이 아카데미아 혹은 리서치 커뮤니티가 어느 쪽으로 갈까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세계학회가 그 리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코퍼레이션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 내년에 다시 한번 뉴올리언스에서 뉴올리언스는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2024년은 비엔나에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해영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서 타임키핑을 했어야 됐는데 알아서 잘 맞춰가지고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센티언트 AI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많이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좀 잠시 뒤 파이어사이드 챗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